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8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서울시장도 성명서나 무슨 기념에 저음한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이 공산 도배들의 침략으로 적화되어서 3개월이 지나서 국군과 미군의 영웅적인 작전으로, 즉 인천 상륙작전으로 수복이 되었는데 그것도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대대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하기가 좀 꺼림칙하다면은 말로 때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국민교육이 필요한 거죠. 오늘이 이런 날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서울이 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게 하는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것 하라고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 그것 하라고 막강한 권력과 예산을 위임받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시장입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합니까? 이런 행사에 침묵한다면은 그건 뻔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김정은이 겁나서 침묵하는 거죠.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대결에서 김정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 적과 아군의 대결에서 침묵하는 것은 적편이고 악편이라는 자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오늘에 저음해가지고 이런 결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에 저음한 우리 국군 포로 및 납북 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 오늘은 조명희 의원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었는데 지난 4월 총선에서 출생지는 경남 창녕이고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시아버지가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정태석 장군이네요. 정태석 장군. 그리고 남편과 장남도 다 해병대랍니다. 완전히 해병대 가족입니다. 뭔가 남다른 애국심이 있는 집안에서 컸으니까 오늘을 잊지 않고 이런 고마운 결의안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결의안에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탈환작전에 돌입하여 9월 27일 새벽 대한민국 해병대 제2대대 제6중대 제1소대의 박정모 해병소위 양병수 2등 병조 하사 김칠룡 견습해병 최국방 견습해병이 중앙청 국기개양대에 태극기를 개양한 데 이어 다음 날인 9월 28일 3개월 만에 서울 수복을 완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 해병대가 주도를 했네요. 해병대의 투혼을 이 몸에 담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결의안을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결의안의 핵심 골자는 이렇습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내 피랍 가족의 구명 호소를 유럽연합의 주도로 유엔 총회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처음으로 우리 국민의 피랍을 명시하여 북한에 대한민국 피랍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가 연달에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 억류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인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 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 양자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 이유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소 5만 명의 국군 포로가 응유되었고 최소 9만 6,013명에 이르는 북한 점령지역 납북 응유자가 오늘날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의 계속된 응유와 강제노동은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규정 등 국제법에도 위반됩니다. 불행히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2000년까지 우리 국민 3,835명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이 중 516명이 아직까지도 응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 이후로도 우리 국민 최소 9명이 북한에 납치 응유 중입니다. 이런 통계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느낌이 옵니까? 이것을 우리 정부가 챙기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수치로만 적혀 있습니다. 3,835명이 납치되어 가지고 516명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은 이거는 세월호 때 사망한 분들보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사망한 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응유되어 가지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 초대형 참사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신경 쓰지 않고 국회가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러 정권이 모르게 했다는 거죠. 특히 이것을 챙겨야 할 때가 누굽니까? 국방부, 통일부 아닙니까? 역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역대 대통령 공동 책임입니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인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흥정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로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건 또 잘못 썼네요. 미북이라고 해야 되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국인 응유자 송환뿐만 아니라 70년 전 전사한 미군 유해를 항구에 5만 불씩을 주고 동원하였고, 과거 서독은 비밀리에 프라이카우프로 동독 정치범의 자유를 샀습니다. 돈 주고 자유를 샀다 이겁니다. 국군 포로 송환에 관한 한 정부가 돈을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유엔에서도 2014년 유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우리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 응유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였으며 2019년 12월 18일 유엔 결의 74-166호에 이어 2020년 6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43-25호는 유럽연합의 제안으로 대한민국 피납자의 즉각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북한 인권 문제, 특히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뛰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서 방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김정은 편에 서서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1950년 9월 28일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 수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 응유자들이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며 유럽연합의 주도로 유엔 총회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피납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가 연달아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 응유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인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 응유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 양자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는 여당이 무슨 결의안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여행 촉구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이 결의안은 김정은 편이고 조명희 의원이 올린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민 편입니다.
국민 편에 선 결의안과 김정은 편에 선 결의안이 지금 국회에서 표결 대결을 하면은 김정은 편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반쯤 적화된 게 아니냐. 대한민국 수복 작전을 다시 펼쳐야 된다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서울 수복 70년이 지난 2020년 9월 28일의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감사합니다.